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인 출신인 유신임 실장에 대해 청와대는 산업, 경제, 그리고 과학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강한 추진력을 겸비했고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춘 덕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안들을 잘 정리를 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력을 높이고 또 통합과 조정을 통해서 효율 있는 청와대 비서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셔보셨잖아요. 예. 네, 사실 비서실장의 권력이 그렇게 막강한 건가요? 안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은 그 법적인 그 근거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그 대통령 영예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무총리나 장관은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비서실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그런 법령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 그렇게 한 줄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보좌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예외가 이제 국가안보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뭐 형식적으로 보면 국가안보에 관한 일은 국가안보실장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든 일은 대통령 분신으로서 다만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업무를 집행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그 모든 행위는 그냥 대통령 행위에 준하는 것이죠. 가장 정확하게 대통령의 의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한 말씀 하시면 아 대통령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면이 거기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대통령 네. 비서실장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무총리, 장관 이런 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도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무슨 권력, 힘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의사결정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영민 비서실장은 의외 아니었을까요 이번에? 이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어제 제가 자서전 한번 다시 읽어봤더니 이 마지막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함께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래도 기강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조직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자리여서 본인도 피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 들어가면 실세 비서실장이 아무래도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겠죠. 대통령 퇴임 후에 자기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텐데 유영민 비서실장은 이번에 총선 출마해서 떨어지셨고 본인이 그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셨어요. 그다음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끝까지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이분이 대기업에서 되게 오래 근무하신 그렇죠. 네. 분인데 네네. 이제 정권 마지막 시기에 뭔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국무총리도 언젠가는 이제 바뀌어야 될 텐데 국정 마지막에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정치인 출신 이제 국무총리가 아니라 경제와 뭐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분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까지도 해봅니다.